털개 등장? 한국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구독자분이 계신데 너무 스트레스 수준이 요즘 높아졌다고 이메일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대학교 후배인데 후배가 계속 자기한테 뭔가를 얻어가기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정보를 주면서도 아 이게 계속 가져가네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밤에도 막 수면에도 좀 영향이 있고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 쌓였던 스트레스를 조금씩 이렇게 덜어내는 방법을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이 영상 끝에 이분이 저랑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그 결과로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메일을 주신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쉐어입니다. 예. 제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대학교 후배인데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는데 약간 유일한 친구인 느낌이에요. 저를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게 그러니까 직장 어디 들어갔냐, 자격증 뭐 준비하고 있냐. S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저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격이에요? 남들이 대학에서? 봤을 땐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 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정작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슬리지 않는 친구들,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근데 딱 봤을 때 못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을 곁에 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걸로 약간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계산적인 사람은 전데 똑같이 계산적인 사람을 보니까 거기서 약간 혐오감이 드는 걸. 나는 모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좀 어렵다 생각이 들면은 좀 걱정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겹치는 게 없거나 과거의 친구들이랑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지내잖아요. 거기서도 약간 뭐가 있어? 거기서 나보다 예쁘네, 나보다 잘 사네 그런 게 있어? 오! 있어요. 제가 취준생 시절에 제 친구들은 다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나보다 못나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나보다 남자친구가 우선인 것 같고 이럴 때 또 잠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뭔가 받아보거나 그냥 물질적인 선물. 근데 그것도 약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어쨌든 나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뇌물용 선물인가 궁금한 게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약간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가. S님은 자존감을 해결한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라는 걸 어디 가서 면벽 시도를 한 다음에 난 자존감이 이제 좋아졌어. 이제 난 너를 제대로 대할 수 있을 거라는 순서를 갖지 마.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자존감이 내가 올라가는 거야. 야, 나는 약간 꺼림직한데 너 그래도 잘 해봐라. 근데 그게 도저히 못 보겠다. 나는 그 꾸라지 도저히 못 보겠다. 네가 잘 되는 건 난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 옆에 안 두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 입장에서 저를요? 저 같은 사람? 내가 그 친구면 옆에 안 되지. 안 두는 게 낫지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나한테 정보를 주더라도 되게 필터를 최대한 하고 주고 밤에 내가 왜 줬냐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됐을 때 그게 배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전혀 기뻐주잖아. 근데 안 두는 게 낫지. 내가 그 친구면 S님을 옆에. 근데 그런 사람이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리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 친구가 S님이랑 겹쳐서 같은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있어? 어,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같은 부서에 들어가서 같은 상관들한테 잘 보이고자 경쟁을 할 확률이 없지는 않겠지.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커요? 그때 아니요. 내가 기론 그렇게 안 크잖아. 네. 그 친구가 거기 들어가서 S님이랑 경쟁할 일 없다고. 그럼 뭐냐? 그러면 S님이 그 친구한테 주는 정보고 노하우 이거는 뭐냐면 S님한테 마이너스는 없어. 그냥 그 친구한테 순수하게 플러스예요. 근데 그 약간의 얄미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겉에서 볼 땐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치면 이렇게 같이 히스토리가 있잖아. 아무리 짧더라도. 근데 히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너 안 줘 그 정보. 아니 나는 비밀로 할 거야. 나 어느 회사 간지 비밀이야. 나 인터넷 거 비밀이야. 나 자격증 거 비밀이라고 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그냥 리얼하게. 안 할 거잖아. 죽거잖아. 아예 관계를 끊든지. 너는 너 너무 계산적이라서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랑 안 지내겠다고 하는 길도 있잖아. 네. 끊으려면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S님이 안 끊잖아. 그건 무슨 이유 판단이 있겠죠. 근데 안 끊었으면은 태도를 내가 어차피 줄 거면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보를 줄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안 주고 싶은데 또 알아가네. 또 계산적이네. 이러면서 주는 게 있어. 근데 줄 때 야, 난 이랬어. 그래 너 잘해봐라. 너 돈 한번 대봐라.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일이 있어.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러니까 되게 계산적이네. 줄까 말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방 안에서 혼자 소설 쓰고 밤에 얘 왜 이래라고 혼자 누가 괴로워? 얘가 괴로워? S님 혼자 괴로운 거야 방 안에서. 그렇게 주는 길이 있어 하나는. 근데 다른 길은 뭐가 있냐면 야 너 이거 가져가. 나 이거 하니까 좋더라. 확
주는 길이 있어. 그럼 어차피 줄 거 그냥 마음 편하게 주겠다는 거. 내가 밤에 고민이 없잖아. 저 진짜 속이 옹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을 들어도 그 친구한테 막 모든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 좋은 길로 인도하고 막 이럴 자신이 없어요. 이래도 찝찝하고 저래도 찝찝하고 이 친구가 그렇다고 도움만 얻어내고 도망가는 친구는 또 아니에요. 보답도 할 줄 알고 제가 그런 행동들까지 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미래에 또 추가 도움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병 깊네. 병이라고요? 근데 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결혼할 배우자감을 잘 골라서 이 친구가 나보다 인생이 정말 꽃길만 펼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 인생 꽃게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돼보자. 그 친구가 막 엄청 못 나가. 예를 들어 친한 고등학교 친구라고 생각해봐. 그 친구가 못 나가가지고 S님한테 돈 빌리러 오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고생스러운 얘기하고 그리고 S님한테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될 게 전혀 없어. 마이너스지. 근데 그 친구가 잘 돼. 잘 돼서 뭐라도 막 내가 힘들 때 뭐라도 도와줄 수 있어. 아니면 얘기라도 들어줄 수 있어.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거 S님한테 플러스야 마이너스? 그건 플러스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거나 하고 주변 사람이 못 나오면 나한테 빌리러 오거나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건 나한테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될 일은 없어요. 그 마이너스를 만드는 건 내가 여기서 이상한 걸 돌려가지고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제일 잘 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얘가 잘 나가도 스트레스고 못 나가도 스트레스야. 잘 나가면 나보다 잘나서 스트레스. 못 나가면 나한테 빌리러 와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나한테. 근데 생각을 바꾸면 잘 나가? 잘 나가면 나한테 꼼꼼을 떨어지는 거 와서 좋고 못 나가? 못 나가면 내가 위로해줄 수 있는 내가 입장이 탄탄해서 좋고 그러니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S님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요. 그럼 옆에서 보면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만약에 결혼해도 이럴 수도 있어. 결혼한 사람은 이거의 모든 거에서 탈출된 관계라고 생각하죠. 전혀 아니에요. S님이 갖고 있는 옆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뺏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를 위한 포석인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 내가 결혼한 사람은 이 모든 잡스러운 부정적인 관계에서 탈출된 나랑 사랑으로 엮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 모든 걸 다 합친 관계야. 질투와 불안과 전략과 나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를 모든 거를 다 곱하기 1억을 한 관계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가 오는데 휙 나가. 뭐야 나를 보라 하는 건가? 자기네 집은 가는데 명절에 우리 집은 안 가네? 뭐지? 결혼할 때 내가 더 많이 갖고 왔는데? 뭐야 내가 덜 갖고 왔다고 그러는 건가? 자기가 집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보다 집안일을 더 시키네. 자기 지금 월급 높다고 그러는 건가? 집안일 안 시켜? 그럼 뭐 지가 지금 집안일 하려고 그러는 건가? 모든 거의 총합이라고. 탈출구는 없어. 그러니까 S님이 친구 관계를 해결 못 하잖아? 결혼 관계 해결 안 돼. 왜냐면 모든 친구 관계에서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 총합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처음이야 좋지. 내가 말하는 건 연애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서로 엮인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돈 갖고 오니 내가 돈 갖고 오니 네가 얼마 버니 내가 얼마 버니 생활비 얼마 내는데 너 나는 300 버는데 100 내는데 800만 원 버는데 지금 100밖에 안 내고 있잖아. 부터 시작해서 왜 집안을 많이 시키지? 자기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래? 왜 애를 안 보지? 집안에 묶어두려는 포석인가? 아니면 나를 일시키려는 포석인가? 모든 게 가능하다고. S님이 그때 가면 친구 관계 되게 해피한 관계라고 생각할 거예요. S님이 그걸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후배한테 내가 확 줘버리라 그러잖아. 야, 너 잘 되라. 네가 잘 되면 내가 많이 쓰겠냐? 플러스지. 약간 배 아프더라도 뭐 그건 내 그릇의 문제고. 야, 내가 그릇이 아파서 좀 배가 아픈데 그건 내가 안고 갈게. 너한테 티는 안 낼게. 근데 좀 배는 아픈데 그래도 나한테 플러스지 마이너스겠냐? 네가 잘 되면. 이라고 생각하고 확 줘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나한테 지금 미래를 위한 포석이야? 왜 가져가지? 나는 가져가지? 이거 해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결혼 생활 해결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준 무수히 많은 예시상에서 안 될 것 같지 않아? 양말 말아서 벗어났네? 이거 아침에 기분 나쁘다는 뜻인가? 이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안 되는데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꽉 차 있다고. 지금 예수님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내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들까지도 나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 친구한테 입장을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야 나는 그릇이 이 정도인데 난 너한테는 잘해주기로 한번 했다. 그리고 넌 절대 나한테 갚지 마. 절대 아무것도 갚지 말고 난 너한테 그냥 한번 줘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야. 벌써 숨이 탁 막히라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해보라는 거야. 네. 괜찮으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좀 단기간에 걸쳐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겠다는 말이야. 안 해도 괜찮다니까. 음. 근데 가려면 노력은 필요 없어. 해주면 돼 바로.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자기결정이니까.
근데 근데 사실 안 하면 편하겠죠. 그렇게 손절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의미니까 제가 선택할 길은 얘한테 잘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보여. 팩트가.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이 상태면은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생각이 들면 당장 내가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부터 한번 해볼까라는 게 자연스러운 나를 위한 길 같아. 얘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결심이 섰어요. 그래요? 오, 한번 해보게. 네. 얘가 못하겠는데. 얘한테 도움될 만한 네. 정보나 이력서 쓴 거 있어 혹시? 이 회사 들어갈 때? 그죠? 그거 얘한테 쉐어했어요? 아니요? 쉐어해. 나를 위해서. 너무 센 것 같은데요? 글쎄, 이력서가 인터넷 보면 다 나와. 별것도 아니야. 이력서 만만 구하면 100장도 구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회사들 들어오라 그래서 나보다 빨리 승진시켜 줄 수도 있어. 내가 마음이 열리면 또 잘 되라. 잘해. 나는 열심히 할 텐데 내가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할 텐데 너도 회사 들어서 열심히 해. 근데 나도 열심히 하고 너도 열심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너는 승진해? 그럼 나는 약간 배 아프겠지만 그래도 네가 잘했으니까 가는 거니까 나한테는 괜찮아. 그냥 내 얘기를 해줘. 나는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빨리 졸업한 후배니까. 네, 말씀 근데 들었어요. 내가 그릇이 안 돼가지고 배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늦어지나? 얘만 이렇게 빨리 가나? 근데 그래도 나랑 관계 맺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얘가 잘 된 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 얘가 빨리 졸업하는 바람에 저 사람은 후배보다 늦게 졸업했네. 아이고 야 쪽팔린다 야라고 인상이 안 좋아지는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도 얘가 그럼 최선을 못 다하게 해야 돼? 그럼 내가? 그럼 나는 세상에 없는 게 낫지. 이 세상에 없는 게 난 사람이 돼버리잖아. 만약에 내가 없다면 얘의 최선을 방해하지 않았을 거고 얘가 더 잘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있는 바람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게 싫어서 얘의 최선을 내가 방해? 그건 나는 없는 게 낫지, 이 세상에.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지. 스스로 알거든.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게 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걸. 뭐하라고 그렇게 해서 해? 나는 최선을 다한다겠다는 거야. 내가 최선을 안 다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너도 최선을 다해. 네가 잘 돼? 축하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없는 것보다 나은 사람 아니야? 근데 내가 다 주변 사람 내 주변에만 가면 무조건 나는 나보다 절대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위에서 볼 때는 항공사진을 볼 때는 S님은 없는 게 나은 사람이야. 왜냐면 S님 주변에만 가면 리밋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와야 될 정보가 안 하고 최대한 안 되길 바라고 남자친구랑 했을 때 막 뭐라 그래서 남자친구는 안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항공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야. S님 주변에 안 가는 게 나은 거야.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그냥 갔으면 리밋이 걸리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러고 분위기가 좋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누가 좋냐는 거야 내 말은. 네가 좋다는 거야 그렇게 살면. 내가 얘가 이타격하고 그게 큰 차이가 있냐고. 근데 마음 편하잖아. 내가 좋지.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이 친구는 저 합격했을 때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끝나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그 멘트가 생각이 나면서 네, 좀 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기는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좋대요. 콩고물. 좋은 일이지. 나한테 나쁠 건 없지. 나쁜 거는 내가 만들어서 나쁘게 만드는 거지. 아, 쟤가 잘 됐네. 씨.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객관적인 사실로 나쁜 일은 없지. 얘가 잘 돼서 배 아픈 거는 그건 내가 만든 거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팩트가 아니잖아. 팩터는 뭐냐면 어떤 사람 주변에만 가면 그냥 부정적으로 돼. 다 마이너스고. 정보도 줄 것도 안 주고. 딴 사람 사귀는 게 훨씬 나아. 그게 팩트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니까 되게 확 이해가 돼요. 뭔가 와닿아요.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장점이 있죠. 내가 밴댕이 손가락딱지처럼만 안 부리면은 나한테 객관적인 사실로 플러스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마이너스로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나한테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놔두면 되지. 자소서 썼던 거 보내주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이 되게 궁금하네요, 지금. 너 고맙다고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 줄 때는 그런 거 주는 게 아니야. 고맙다는 말이나 감정적으로 고마움이나 나중에 나한테 보답하겠다 이런 건 주는 게 아니야. 기대를 하면서 주는 건 그건 투자가 돼버려. 절레절레. 이렇게 상담을 마치고 한 며칠 있다가 이 S님한테 이메일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여줬대요. 이력서 보여줄까? 너무 막막하면 이라는 말에 바로 또 칼답이 크크크. 다 좋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전부 다 제 민낯을 공유한 느낌인데 뭐 별거라고 싶네요. 기분 좋아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악이 없고 덕분에 발 뻗고 편히 자겠어 이래요. 잘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도 느껴지고 크크크 이상하네요. 제가 아닌 느낌이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잘하셨다고 와 대단하시다고 그걸 해내냐. 이제 이 이메일이 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우리 대화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냐. 그것도 동시에 또 일주일 사이에 괜히 줬다 이렇게 바뀌었을까 봐 제가 또 그것도 한번 살짝 알아보려는 또 그런 포석도 있긴 했죠. 그래서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뭔들 다 좋아요. 크크크크크 요새 마음 편합니다.
걱정을 하기 위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이젠 내려놓기로 느낌표. 스스로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었나 봐요. 이것도 나르인가?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주고 나서 솔직히 5분 정도 그렇게 괴롭게 있었죠. 그러니까 주고 나서 괴로우셨나 봐요. 근데 상대방 반응 기대하지 말고 보내라 하셨는데 사람인지라 고맙단 말 한마디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근데 정말 고맙다고 빨리 언니처럼 취업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내가 엄청난 걸 보여줬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얘가 여전히 막막해 보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 내가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느낀 것도 저도 그랬었거든요. 누군가의 합격 자소서를 보고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풀이 먼저 죽는 자꾸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자기를 보는 거죠.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고 자기도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저에게 한번 잘 해줘 보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당신한테 잘해주는 거다. 당신의 자존감을 위한 것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다음번에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선의를 베풀어 보고 싶네요. 어쨌든 결론은 후련해요. 그리고 따봉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고 정말 저한테도 저도 못하는 걸 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나도 못하는 일이야 사실은. 그냥 하라고 그냥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걸 했잖아요 이분. 그리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스스로 따뜻해지고 뭔가 이거 자기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이 이메일에서 보이는 건 저는 자존감이거든요. 나는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결론은 후련하대.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진짜 이걸 해내셨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감탄을 하고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졌죠. 예, 하여튼 너무 죄송하고요. 이쯤 그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럼 예, 살펴 들어가십시오. 예, 예.